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에 별다른 호재도 또 악재도 더해지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은 23,000달러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장중 일시적으로 23,000달러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곧장 23,000달러 위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다지기를 잘 하면서 24,000달러까지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조금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 기사를 제시했는데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라면 3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세에서 20% 정도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건데 이 정도만 단기적으로 이뤄져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을 앞두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관심 역시 나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 지분증명으로 인한 추가적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얻는다라면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이슈로 인해서 시세가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놓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사실상 쐐기를 박는 멘트를 날려줬는데 그는 이더리움 포스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거지만 여기서 하드포크된 채굴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 이런 멘트에는 사실 지금 핵심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이 후폭풍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다시금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좀 있지 못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대만을 방문해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그다지 아직 힘을 잘 받지는 못해서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러다 또 한쪽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하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23,000달러가 일시적으로 뚫리긴 했지만 곧장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여전히 23,000달러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인 간접 저항 라인으로 지목된 게 23,500달러 부근인데 과연 여기를 언제쯤 어떻게 뚫어낼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3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어느 정도로 방향성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가 몇몇 분석가들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라면 3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23,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한 뒤에 현재 림보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강세 지속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25,000달러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다라면 26,000달러에서 28,000달러 구간에는 저항이 없다. 현재 주요 저항은 24,500달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3,500달러와 24,500달러 구간의 저항만 잘 뚫어내면 28,000달러까지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분석가 크로우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상황은 간단하다. 현재 시장은 강세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한 나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수익을 내기에는 3만 달러가 주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23,000달러 림보에 빠져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 며칠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3만 달러 랠리와 이 구간에서의 일부 수익화 꽤나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플랜 B의 분석도 함께 제시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의 RSI가 6월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면서 이건 올해 약세장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6월의 RSI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과매도 중에 과매도, 그러니까 팔릴만한 건 다 팔렸다.
그래서 이제 매수 여력이 채워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6월 최저 수준을 찍으면서 다시금 극단적인 과매도 상황을 이미 확인을 했고 이제 반등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쉬의 경우에는 하락 채널이 강세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하락 채널 상단 저항을 이제 막 뚫고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급등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름 의미 있는 폭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입니다. 워낙 전환기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강세 상황이 연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 기준으로 이더 BTC 비율은 8월 6일 장중 0.075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이더리움 지분 증명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달러와 비교했을 때도 차트적으로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이중 바닥을 형성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중 바닥 패턴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바닥과 저항 사이의 거리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대입할 경우에 이더리움은 194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1700달러대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또 기계적으로는 10% 수준의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 종목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관심 역시 엄청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최근 시세 급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의 관심 포인트는 추가적으로 수혜를 더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시세 반등이 마무리가 될 건지 이런 점에 모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 채굴자들을 중심으로 채굴 이더리움으로의 하드포크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름의 교통정리에 나선 인물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입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더리움 지분 증명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채굴 이더리움 포크와 관련해서도 지원할 의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서 장기적인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 이게 꽤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채굴 이더리움 포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채굴업계의 큰손 이 챈들러 궈에게 직접 멘트를 날린 부분인데 이더리움 채굴자들에게는 매우 간단한 이슈다.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전환을 하면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지금 불확실성이 적어진다는 것은 이더리움 가격을 높이고 머지 이루어질 때까지 채굴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 엔트풀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재정 지원을 해서 이더클 생태계를 확장하기로 한 것에 따르는 게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상황 정리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포크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전환을 선언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지금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 이전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채굴자들 역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후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면 된다. 이게 최선이다. 매우 심플하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면서 상황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 전반의 판때기를 전반적으로 잘 모르면 그냥 암호화폐에 엄청 많은 돈을 때려박은 세력으로 불리는 한 명이 하는 말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맥락은 베리 실버트의 멘트가 엔트풀의 멘트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엔트풀은 세계 최대 채굴 기업 비트메인의 자회사이고 베리 실버트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만든 채굴 기업 자회사가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는 비트메인과 파트너십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편이고 지금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띄우기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리 실버트가 하는 말은 개인의 의견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협력 관계를 확인해온 중국의 거대 세력 자본과 미국의 거대 세력 자본이 서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 채굴 이더리움 포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거대한 세력 자본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밀어주고 여기 생태계를 엄청 확장하고 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작정을 한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엔트풀이 $10,000,000를 쏟아붓기로 한 부분을 그렇게 간단히 넘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장기적인 흐름의 방향성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과 이런 상황을 신뢰하신다라면 조금 더 홀딩하는 게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중국 세력들을 통해서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이 부분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시기에 매도하면서 수익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개인의 최종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거시경제적인 상황으로는 단연 대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살기 참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하필 이럴 때 대만을 방문해서 이렇게 중국 열받게 만들어서 국제정세까지 시끄럽게 만드는 걸까? 왜 또 우리 생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높으신 분들 고귀한 전략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다소 답답하고 또 짜증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중국의 카운터 어택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면서 사실상 해상과 공중을 봉쇄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사실상 봉쇄가 될 경우에 당장 우려되는 부분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대만 해협은 세계 화물선이 통과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으로 해로가 변경될 경우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런 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대만을 압박할 경우에는 무역의 흐름뿐만 아니라 여행, 경제 패턴, 안보 시나리오, 이런 다각적인 변화까지 지금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중국은 대만 압박을 통해서 다분히 세계 경제 자체에 악재를 만들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곧장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한번 겪어봐서 알지만 당장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이런 물건들의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미국 정부가 그렇게 때려잡고 싶어하는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하나를 아주 강력하게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명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인들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당장 나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렇게 바라보자라면 진짜 멍청한 짓거리 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올해 세계 경제 상황이 참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투자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결국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잘 바라보고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최선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